이런 차에 손 좀 대지 마세요. 젊은 남자의 손이 노인의 어깨를 밀쳤고 철제 기둥에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 바닥에 손을 짚은 노인은 말없이 그저 고개를 숙였다.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울렸다. 그 손 지금 누구한테 댄 겁니까? 도훈, 누가 도훈이에요?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며 말했다. 아버지입니다. 순간 공기가 먹고 밀었던 남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감동은 나누면 더 커지죠. 이야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매일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갈게요. 서울 강남 한복판 고급 오피스텔 라움타워가 우뚝 솟아 있습니다. 25층짜리 건물은 밤이 되면 각 층마다 은은한 불빛이 켜지면서 마치 하나의 거대한 보석처럼 반짝였습니다. 로비 바닥은 대리석으로 깔려 있었고 천장에는 값비싼 샹들리에가 걸려 있었죠.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외제차를 몰고 명품 가방을 들고 출입했습니다. 김춘배는 올해 72살입니다. 이곳 라움타워에서 야간 경비원으로 일한 지 벌써 10년째였죠. 낡은 두루마리 모자를 쓰고 남색 경비복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춘배의 얼굴에는 늘 온화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허리는 조금 굽었지만 걸음걸이만큼은 또박또박했습니다. 저녁 6시가 되면 춘배는 경비실에 출근했습니다. 낮 근무를 마친 동료 최 반장과 간단히 인수인계를 한 뒤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마시고 건물 순찰을 시작했죠. 로비를 지나갈 때 3층에 사는 젊은 부부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춘배 아저씨, 오늘도 고생 많으세요. 아이고, 별 말씀을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춘배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입주민들은 춘배를 그냥 지나쳤습니다. 어떤 이들은 휴대폰만 들여다보며 걸어갔고 어떤 이들은 춘배가 문을 열어줘도 고맙다는 인사 한마디 없이 그냥 지나갔죠. 춘배는 그런 모습에도 익숙해졌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기 일을 할 뿐이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가면 건물은 한결 조용해졌습니다. 춘배는 경비실로 돌아와 책상 위에 놓인 작은 라디오를 켰습니다. 낮은 볼륨으로 옛날 가요가 흘러나왔죠. 이문세의 노래를 듣던 춘배는 문득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휴대폰 배경화면에는 한 남자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회색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어느 회사 건물 앞에 서 있는 모습이었죠. 남자의 얼굴은 춘배를 닮았습니다. 특히 눈매가 똑같았죠. 춘배는 그 사진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도훈이는 잘 지내고 있겠지. 김도훈. 춘배의 장남이자 외아들이었습니다. 올해 45살이 된 도훈과 춘배는 7년째 연락이 끊긴 상태였습니다. 7년 전 도훈이 다니던 대기업을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했을 때 일입니다. 도훈아, 사업이 어디 쉬운 줄 아니? 지금 다니는 회사가 얼마나 좋은 곳인데. 춘배는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도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제 사업을 하고 싶어요. 제가 직접 뭔가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도 안정적인 게 최고야. 아버지가 젊었을 때도 사업한다고 나섰다가 쪽박 차서 고생했잖니. 너까지 그러면 안 돼. 춘배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도훈도 물러서지 않았죠. 아버지가 실패했다고 제가 실패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너 지금 아버지를 무시하는 거니? 무시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는 제 인생을 모르신다고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도훈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도훈은 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 뒤로 단 한 번도 집에 돌아오지 않았죠.
춘배는 처음엔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서 화는 걱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춘배는 용기를 내서 도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도훈은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지만 답장도 없었죠. 도훈아, 아버지다. 잘 지내니? 아버지가 그때 너무 심하게 말했구나. 미안하다. 연락 한 번만 해라. 하지만 읽음 표시조차 뜨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춘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명절이 되면 어김없이 문자를 보냈고 도훈의 생일이 되면 짧은 축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생일 축하한다. 우리 아들. 건강하게 잘 지내거라. 답은 오지 않았지만 춘배는 계속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게 아들과 연결되어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춘배는 휴대폰 화면을 끄고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가 도와주진 못했어도 넌 잘 살고 있겠지, 우리 도훈아. 라디오에서는 여전히 옛날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춘배는 가만히 눈을 감고 노래를 들었습니다. 마음 한편이 시렸지만 춘배는 그 아픔을 삼켰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지자 춘배는 다시 한번 건물을 순찰했습니다. 지하 주차장까지 내려가 차량들이 잘 주차되어 있는지 확인했죠. 형광등 불빛 아래 늘어선 고급 차들은 모두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벤츠, BMW, 아우디. 춘배는 평생 타보지 못한 차들이었습니다. 춘배는 천천히 걸으며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차 문이 열려 있진 않은지, 타이어에 이상은 없는지 확인했죠. 비록 입주민들이 자기를 알아봐 주진 않지만 춘배는 자기 일만큼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주차장 구석에서 순찰을 마치고 돌아서는데 멀리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시간에 누군가 내려오는 모양이었죠. 춘배는 경비실로 돌아가기 위해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렇게 춘배의 평범하지만 외로운 밤은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새벽 1시가 막 넘어갈 무렵이었습니다. 춘배가 경비실로 돌아가려던 참에 지하 주차장 입구 쪽에서 요란한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급하게 내려오는 차 한 대의 소리였죠. 춘배는 고개를 돌려 그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흰색 수입 SUV 한 대가 굉음을 내며 급커브를 돌아 주차장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차는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주차구역으로 진입했죠. 타이어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주차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차가 멈춰섰습니다. 운전석 문이 열리더니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박상택. 38살의 이 남자는 라움타워에 입주한 지 2년째 되는 거주자였습니다. 작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대표라고 했죠. 키는 크지 않았지만 체격은 건장했고 얼굴에는 늘 불만스러운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상택은 경비들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걸로 입주민들 사이에서 유명했습니다. 낮 근무를 서는 최 반장도 몇 번이나 상택한테 무시당한 적이 있다고 했죠. 하지만 춘배는 상택과 마주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상택이 주로 낮 시간에 활동했기 때문이었죠. 상택은 차에서 내려 주차 상태를 확인하지도 않고 그대로 걸어가려 했습니다. 춘배가 자세히 보니 차가 주차선을 3분의 1가량 넘어서 있었습니다. 옆 구역에 주차된 차가 빠져나가기 힘들 정도였죠. 춘배는 조심스럽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저기 손님, 죄송한데요. 차가 조금 선을 넘어 있어서요. 옆 차가 빠질 때 불편할 것 같습니다. 상택은 걸음을 멈추고 춘배를 돌아보았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뭐라고요? 춘배는 공손하게 다시 말했습니다. 차량이 주차선을 조금 넘었습니다. 다시 주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상택은 비웃듯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저씨. 상택이 천천히 춘배에게 다가왔습니다.
춘배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큰 상택이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이런 차에 함부로 손 좀 대지 마세요. 이거 억 단위 차량인 거 아세요? 긁으면 아저씨가 책임질 거예요? 춘배는 당황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 제가 손 떼는 게 아니라 그냥 주차선이 조금 넘어서요. 옆차 주인분이 불편해하실까봐. 됐으니까 신경 끄세요. 그리고 경비원이 차 주인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아닙니다. 상택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춘배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상택은 춘배의 어깨를 툭 밀어버렸습니다. 비켜요, 아저씨. 바쁘다고요. 춘배는 갑작스러운 힘에 휘청거렸습니다. 나이든 몸은 균형을 잃었고 춘배는 그대로 뒤로 비틀거리며 바닥에 한쪽 손을 짚었습니다. 손바닥이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닿는 순간 따끔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아! 춘배는 신음을 삼키며 천천히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상택은 그런 춘배를 쳐다보지도 않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내려왔습니다. 춘배가 바닥에 손을 짚고 있는 모습을 본 그 남자는 그 자리에서 멈춰 섰습니다. 남자의 얼굴이 굳어졌고 시선은 상택에게로 향했습니다. 상택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온 남자를 보고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무심하게 지나가려 했죠. 하지만 그 남자가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금 뭐 하신 겁니까? 상택은 귀찮다는 듯이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아, 별거 아닙니다. 그냥 경비 아저씨가 제 차에 손 떼려고 해서요. 남자는 춘배를 바라보았습니다. 춘배는 여전히 바닥에 한 손을 짚은 채 천천히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남자의 눈빛이 더욱 차갑게 변했습니다. 손을 대려고 했다고요? 네. 뭐 주차가 어쩌고 하면서요. 경비원 교육 좀 다시 시키셔야 할 것 같은데요. 여기 관리사무소에 얘기해야겠어요. 상택은 불만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남자는 검은색 롱코트를 입고 있었고 안에는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손에 들린 차 키에는 벤츠 S클래스 마이바흐 로고가 반짝이고 있었죠. 라움타워에서도 최상위층인 펜트하우스 단독 세대를 쓰는 VIP 거주자였습니다. 그 남자는 천천히 춘배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춘배가 완전히 일어서자 춘배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춘배도 남자를 보는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도훈아? 춘배의 떨리는 목소리가 주차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남자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춘배를 물끄러미 바라볼 뿐이었죠. 그 침묵이 춘배에게는 영겁처럼 느껴졌습니다. 상택은 두 사람의 반응을 보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훈? 누가 도훈이에요?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상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아버지십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상택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입을 벌린 채 말문이 막혔고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가지고 있던 거만한 태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죠. 춘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눈가가 떨렸고 목소리는 더욱 잠겼습니다. 너 맞지? 정말 도훈이 맞니? 남자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저입니다. 7년 만이었습니다. 7년 만에 아버지와 아들이 이렇게 마주 선 것은 주차장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세 사람은 각자 다른 표정으로 서 있었죠. 춘배는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아들을 바라보았고 도훈은 굳은 표정으로 아버지를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상택은 얼어붙은 채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상택의 이마에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손은 어디에 둬야 할지 몰라 허공을 헤맸죠. 상택은 라움타워 최상층 펜트하우스 거주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김도훈. 30대 중반의 사업으로 큰 성공을 거둔 젊은 사업가였죠. 정확한 직업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가 모는 차만 봐도 그의 위치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벤츠 S클래스 마이바흐. 그것도 최신형 모델이었습니다. 가격만 2억 원이 넘는 차였죠. 상택이 모는 수입 SUV는 그 앞에서 명함도 내밀 수 없었습니다. 상택은 지금까지 한 번도 도훈과 제대로 마주친 적이 없었습니다. 도훈이 주로 늦은 밤이나 이른 새벽에만 출입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입주민들 사이에서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펜트하우스에 사는 젊은 사업가가 대단한 인물이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의 아버지가 바로 자기가 방금 밀쳐버린 경비원이라니. 상택은 급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 저기요.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몰랐어요. 몰라서 그런 겁니다. 상택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도훈은 상택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아버지만 바라보고 있었죠. 춘배는 여전히 도훈의 얼굴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이 아들을 많이 바꿔놓았습니다. 얼굴은 더 날카로워졌고 눈빛은 더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춘배의 아들이었습니다. 도훈아, 정말 너구나. 내가 여기 살고 있었니? 춘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도훈은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1년 전부터 여기 살고 있습니다. 1년 전부터? 춘배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자기가 이 건물에서 경비 일을 시작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1년 전부터 같은 건물에 살고 있었다니. 도훈은 아버지가 여기서 일한다는 걸 몰랐던 걸까요? 도훈이 먼저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왜 여기 계십니까? 언제부터 여기서 일하신 겁니까? 나는 10년 전부터 여기서 일했다. 10년째야. 춘배의 대답에 도훈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10년. 자기가 집을 나간 지 7년인데 아버지는 그보다 더 오래전부터 여기서 일하고 있었던 겁니다. 10년이나. 도훈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는 춘배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아까 바닥에 짚었던 손바닥이 살짝 벗겨져 있었습니다. 손 다치셨습니까? 춘배는 황급히 손을 뒤로 감췄습니다. 아니다. 괜찮아.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도훈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상택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상택은 도훈의 시선을 받자 온몸이 경직되었습니다. 도훈이 한 걸음 다가오자 상택은 본능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상택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목소리는 떨렸고 등에는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도훈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실수라고요? 네. 제가 정말 몰랐어요. 알았으면 절대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 몰랐으면 그렇게 해도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도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카로웠습니다. 상택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춘배가 황급히 끼어들었습니다. 도훈아, 괜찮다. 별일 아니야. 내가 먼저 차주차 이야기를 꺼낸 거니까. 아버지. 도훈이 춘배를 돌아보았습니다. 이게 별일이 아닙니까? 아버지가 밀려서 넘어지셨는데요. 괜찮다니까. 나는 정말 괜찮아. 춘배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하지만 도훈의 얼굴에서는 분노가 가시지 않았습니다.
도훈은 다시 상택을 바라보았습니다. 차량 다시 주차하십시오. 제대로. 네. 지금 당장 하겠습니다. 상택은 급하게 대답하고는 차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서둘러 차에 시동을 걸고 주차를 다시 했죠. 이번에는 주차선을 정확히 지켰습니다. 차에서 내린 상택은 다시 한번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도훈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상택은 그 침묵이 더 무서웠습니다. 상택은 황급히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가 사라졌습니다. 주차장에는 다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춘배와 도훈,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춘배는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도훈아, 너 여기 산다는 게 믿기지가 않는구나. 그것도 꼭대기층에. 도훈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버지, 왜 이러고 사십니까? 뭐가? 왜 경비 일을 하십니까? 나이도 있으신데. 춘배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나이 먹으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 이 일이라도 있어서 다행이지. 제가 연락을 드렸어야 했는데. 도훈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아니다. 내가 바빴겠지. 사업한다며? 네. 잘 됐니? 네. 괜찮습니다. 춘배는 아들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7년 만에 보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보고 싶었던 아들이었죠. 그래, 잘 됐다. 아버지는 그것만 알면 됐다. 도훈은 아버지의 눈가가 붉어지는 걸 보았습니다.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일단 제 집으로 올라가시죠. 이야기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다. 나는 근무 중이야. 일 마치고 가야지. 아버지, 괜찮다. 나는 내일 해야 해. 너도 올라가 쉬어라. 늦었잖니. 춘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훈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7년의 시간이 그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도훈은 아버지를 설득하려 했지만 춘배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결국 도훈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 잠깐 있다가 가겠습니다. 아버지 근무 끝나실 때까지. 안 돼. 너 내일 일 있을 텐데. 올라가서 쉬어라. 괜찮습니다. 내일 일정은 늦게 시작합니다. 도훈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춘배는 더 이상 말리지 못하고 경비실로 향했습니다. 도훈이 뒤따라왔죠. 경비실은 좁았습니다. 작은 책상 하나와 의자 2개, 그리고 낡은 사물함이 전부였습니다. 춘배는 도훈에게 의자를 권했지만 도훈은 서 있었습니다. 그저 경비실 안을 천천히 둘러볼 뿐이었죠. 책상 위에는 보온병과 작은 라디오가 놓여 있었습니다. 벽에는 순찰 일지가 붙어 있었고 구석에는 손전등과 우산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도훈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바라보았습니다. 춘배는 보온병에서 보리차를 따라 도훈에게 건넸습니다. 마셔라. 따뜻하다. 도훈은 종이컵을 받아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시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손으로 컵을 감싸고 있을 뿐이었죠. 아버지, 언제부터 여기서 일하셨다고 하셨죠? 10년 전부터라고 했잖니. 10년이면 제가 집 나가기 3년 전부터네요. 그렇지. 춘배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도훈은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왜 이 일을 시작하신 겁니까? 먹고 살려면 일해야지. 나이 먹어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더라. 경비 일은 그래도 괜찮았어. 다른 일도 있었을 텐데요. 다른 일? 내 나이에 어디서 받아주겠니? 여긴 그래도 나를 써줬어. 춘배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도훈은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제가 연락을 했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미안할 것 없다.
내가 바빴겠지. 바쁜 게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도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춘배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말했습니다. 도훈아, 너 사업 잘 되고 있다며? 그것만으로도 아버지는 충분하다. 잘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지금은 안정적입니다. 그래, 다행이다. 아버지가 그때 반대해서 미안하다. 내 판단이 맞았어. 춘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훈은 그 목소리를 듣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그때 제가 너무 심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아니다. 내 말이 맞았어. 아버지는 내 인생을 몰랐지. 내가 뭘 원하는지, 뭘 할 수 있는지 제대로 보지 못했어. 춘배는 눈가를 훔쳤습니다. 도훈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때 경비실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누군가 다가오는 소리였죠. 춘배는 황급히 눈물을 닦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도훈도 따라 나왔습니다. 밖에는 상택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편의점 봉투를 들고 있었죠. 저 춘배 아저씨. 상택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춘배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상택을 바라보았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아까는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커피랑 빵 좀 샀습니다. 받아주세요. 상택은 봉투를 춘배에게 내밀었습니다. 춘배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 됐습니다. 괜찮아요.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으니까 받아주셔야 합니다. 상택은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도훈이 차갑게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한테 사과할 거면 제대로 하십시오. 상택은 깜짝 놀라며 도훈을 바라보았습니다. 도훈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커피 한 잔으로 해결될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제가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상택은 춘배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춘배는 당황하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이고, 괜찮습니다. 일어나세요. 정말 죄송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상택은 몇 번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는 봉투를 경비실 책상 위에 올려놓고 황급히 사라졌습니다. 춘배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도훈아, 너무 그러지 마라. 저 사람도 실수한 거야. 실수요? 아버지를 밀친 게 실수입니까? 그래도 사과했잖니. 사과한다고 다 용서되는 건 아닙니다. 도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춘배는 아들의 그런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7년 전의 도훈은 이렇게 강하지 않았습니다. 많이 변했구나, 춘배는 생각했습니다. 도훈아, 네, 아버지. 너 여기 1년 동안 살았다며? 네. 그럼 나를 본 적은 없었니? 한 번도? 춘배의 물음에 도훈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 봤습니다. 저는 주로 새벽에 들어오고 늦게 나가니까요. 낮에는 거의 집에 없습니다. 그랬구나. 춘배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1년 동안 같은 건물에 있었는데도 서로 마주치지 못했다니 운명이 참 묘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 경비일 그만두시죠. 제가 모시겠습니다. 안 돼. 춘배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왜 안 됩니까? 나는 내 힘으로 살고 싶어. 내 신세 지고 싶지 않다. 신세가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아들이 아버지 모시는 게 뭐가 이상합니까? 도훈아. 춘배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는 내 인생 살아라. 아버지 걱정은 하지 마. 나는 이렇게 사는 게 좋아. 도훈은 아버지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습니다. 도훈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연락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화가 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제 꿈을 인정해주지 않는 것 같아서요.
아니다. 아버지가 잘못했어. 내 말이 맞았어. 아닙니다. 제가 더 잘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손을 맞잡고 있었습니다. 7년의 오해와 그리움이 천천히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밖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주차장 쪽으로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경비 아저씨, 큰일 났습니다. 한 입주민이 숨을 헐떡이며 소리쳤습니다. 주차장에 있던 마이바흐가 사라졌어요. 도훈과 춘배는 동시에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숨을 헐떡이는 입주민은 13층에 사는 김 과장이었습니다. 김 과장은 늦은 야근을 마치고 막 돌아온 참이었죠. 무슨 일입니까? 도훈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김 과장은 주차장 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제가 방금 주차하려고 내려왔는데요. 아까 거기 있던 회색 마이바흐가 없어졌어요. 분명히 조금 전까지 있었는데. 도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세 사람은 급하게 주차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도훈이 주차했던 자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분명히 1시간 전만 해도 거기 있었던 차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이었죠.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춘배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도훈은 차가 있던 자리를 살펴보았습니다. 바닥에는 타이어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경비실 CCTV 확인해야겠습니다. 도훈은 재빨리 경비실로 향했습니다. 춘배와 김 과장도 뒤따라갔죠. 경비실 컴퓨터로 주차장 녹화 영상을 돌려봤습니다. 도훈은 집중해서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화면에는 도훈이 차를 주차하고 내리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춘배가 주차장을 순찰하며 지나가는 장면도 보였죠. 춘배는 차량들을 꼼꼼히 살피며 걸었고 도훈의 차 앞에서도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춘배가 차에서 멀어진 직후 검은 옷을 입은 남자 한 명이 나타났습니다. 남자는 주변을 살피더니 재빨리 차에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몇 초 만에 차 문을 열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저게 뭡니까? 춘배가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화면 속 남자는 능숙한 솜씨로 차를 몰고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도난당한 겁니다. 도훈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주먹은 굳게 쥐어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주차장 입구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찰차가 급하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김 과장이 신고를 한 모양이었죠. 경찰 2명이 경비실로 들어왔습니다. 차량 도난 신고 받고 왔습니다. 피해자가 누구십니까? 저입니다. 도훈이 대답했습니다. 경찰은 도훈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사건 경위를 물었습니다. 도훈은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CCTV 영상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전문 절도범입니다. 고급 차량만 골라서 훔치는 조직이 있거든요. 최근에 강남 일대에서 계속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 찾을 수 있습니까? 도훈이 물었습니다. 경찰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이런 경우 차량이 이미 해체되거나 컨테이너에 실려 해외로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춘배는 그 말을 듣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도훈의 차가 사라진 게 자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가 순찰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자기가 경비를 소홀히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았습니다. 저 경찰관님, 춘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순찰을 돌았는데 제가 미처 보지 못했습니다. 제 책임입니다. 아버지, 아닙니다. 도훈이 재빨리 말했습니다. 이건 아버지 책임이 아닙니다. 전문 절도범이 저지른 일입니다. 하지만 춘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제대로 봤어야 했어. 내가 경비인데.
춘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경찰은 춘배를 위로하듯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런 전문 절도범들은 경비가 있어도 피해가면서 훔칩니다. 어르신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때 다른 경찰이 CCTV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이거 좀 이상한데요. 경찰은 화면을 되돌리며 특정 부분을 확대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경비원 어르신이 차 앞에서 잠깐 멈춰 서셨을 때 차 문을 만지시는 것 같은데요. 춘배는 화면을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냥 차량 상태를 확인한 것뿐입니다. 문은 만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화면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경찰의 말에 춘배는 당황했습니다. 도훈도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각도 때문인지 춘배가 차 문 쪽으로 손을 뻗는 것처럼 보이기는 했습니다. 이건 착시입니다. 아버지는 차를 만지지 않으셨어요. 도훈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바로 그때 경비실 문이 벌컥 열리며 상택이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경찰차가 와 있길래요. 상택은 상황을 파악하려는 듯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경찰이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차량 도난 사건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CCTV에는 뭐가 찍혔습니까? 상택이 물었습니다. 경찰은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경비원분이 차량 주변을 순찰하시다가 절도범이 나타나서 차를 훔쳐갔습니다. 상택은 화면을 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런데 경비 아저씨가 차 문을 만지신 것 같은데요? 혹시 문을 잠그지 않으신 건 아닙니까? 상택의 말에 춘배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차를 만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화면에는 그렇게 나오는데요. 상택은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도훈은 상택의 표정에서 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뭔가 즐기는 듯한, 계획된 듯한 미소였습니다. 당신은 왜 이 일에 관심이 그렇게 많으십니까? 도훈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상택은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 그냥 궁금해서요. 같은 건물 사는 입주민으로서요. 경찰은 다시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일단 정확한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비원분, 혹시 차량 문을 확인하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냥 지나가면서 본 것뿐입니다. 춘배는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눈빛은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도훈은 답답한 마음에 다시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놓친 게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차를 만졌을 리 없었습니다. 분명 다른 증거가 있을 거라고 도훈은 확신했습니다. 춘배는 불안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자기 때문에 아들의 비싼 차가 사라졌다는 죄책감과 의심받고 있다는 억울함이 뒤섞여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상택은 구석에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아무도 그 미소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도훈은 계속해서 CCTV 화면을 되돌려 보았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절도범이 나타난 시간, 춘배가 지나간 시간, 그리고 차가 사라진 시간. 모든 게 너무 정교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경찰관님, 화면을 좀 더 뒤로 돌려볼 수 있을까요? 도훈이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고개를 끄덕이고 화면을 되감았습니다. 도훈이 주차장에 도착하기 30분 전부터 다시 재생했습니다. 화면에는 평범한 주차장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몇몇 차량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장면이 이어졌죠. 그런데 도훈의 눈에 이상한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잠깐 여기 멈춰 주십시오. 도훈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경찰이 영상을 일시정지했습니다. 화면 구석에 상택이 전화를 하며
걸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 사람 아까 경비실에 들어온 입주민 아닙니까? 경찰이 물었습니다. 도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계속 돌려보죠. 영상이 다시 재생되었습니다. 상택은 전화를 하며 자기 차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차에 타지 않고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계속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상택의 입모양이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도훈은 집중해서 상택의 입술을 읽으려 했습니다. 상택은 뭔가를 설명하는 듯 했고 고개를 끄덕이며 주변을 가리켰습니다. 이상하네요. 저 사람은 왜 차에 타지 않고 계속 전화만 하고 있는 겁니까? 경찰도 의문을 표했습니다. 영상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몇 분 후 상택은 전화를 끊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차에서 내려 주차선을 넘겨 주차했던 그 장면으로 이어졌습니다. 춘배가 주의를 주고 도훈이 내려오고 상택이 밀치고 그 모든 일들이 벌어진 것이었죠. 다시 한번 천천히 돌려보겠습니다. 경찰은 상택이 전화하던 부분을 느린 속도로 재생했습니다. 이번에는 상택의 입모양이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도훈은 숨을 죽이고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상택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응, 지금 들어갔어. 그리고 잠시 후 번호판은 내가 맡아. 도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번호판? 무슨 번호판을 말하는 걸까요? 경찰님, 제 차가 빠져나갈 때 번호판 좀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도훈의 목소리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경찰은 절도범이 차를 몰고 나가는 장면을 확대했습니다. 번호판이 화면에 또렷하게 잡혔습니다. 895-341. 경찰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게 당신 차 번호판 맞습니까? 아닙니다. 제 차는 895-2341입니다. 도훈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경찰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번호판이 다릅니다. 절도범이 미리 번호판을 바꿔치기 한 겁니다. 그럼 이건 계획적인 범행이란 얘기군요. 경찰들은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훈은 다시 상택이 전화하던 장면을 가리켰습니다. 저 사람 조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무슨 근거로요? 전화 내용이 수상합니다. 번호판을 누군가에게 맡긴다는 말을 했습니다. 도훈의 말에 경찰들은 다시 영상을 돌려봤습니다. 그리고 상택의 입모양을 유심히 살펴봤죠. 확실히 수상하긴 합니다. 일단 저 입주민을 불러서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습니다. 경찰이 상택을 찾으러 나갔습니다. 상택은 여전히 경비실 근처에 서 있었습니다. 손님, 잠깐 이야기 좀 들어볼 게 있습니다. 경찰의 말에 상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요? 왜요? CCTV에 찍힌 내용 때문입니다. 안으로 들어오시죠. 상택은 경비실로 들어왔습니다. 경찰은 상택에게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서 전화하고 계시는데 누구와 통화하신 겁니까? 친구요. 그냥 친구랑 통화했어요. 상택은 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신 겁니까?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요. 별거 없어요. 번호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경찰의 질문에 상택은 당황했습니다. 번호판? 아니, 그게 아니라. 상택은 말을 더듬었습니다. 도훈이 차갑게 끼어들었습니다. 정확히 뭐라고 하셨습니까? 번호판은 내가 맡아라고 하신 것 같은데요. 상택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건 오해예요. 제 차 번호판 이야기했던 거예요. 차 수리하려고. 차 수리요? 지금 당장 필요한 상황도 아닌데 새벽에 그런 이야기를 하셨단 말입니까? 도훈의 추궁에 상택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경찰도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상택을 바라보았습니다.
일단 휴대폰 통화 기록 좀 확인하겠습니다. 경찰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상택은 잠시 망설이다가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경찰은 통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15분에 이 번호로 전화하셨네요. 이 번호 주인이 누굽니까? 친구라니까요. 상택은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경찰은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꺼져 있었습니다. 전화가 안 되네요. 친구 이름이 뭡니까? 그건 개인정보 아닙니까? 상택이 버텼습니다. 하지만 도우는 이미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상택이 이 사건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춘배는 상황을 지켜보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자기에 대한 의심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도훈이 춘배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시죠? 그래, 다행이다. 춘배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자기 아들의 차가 사라진 건 변함없는 사실이었으니까요. 경찰은 상택에게 말했습니다. 일단 경찰서로 동행하셔야겠습니다. 정확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억울합니다. 상택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단호했습니다. 조사받으시면 됩니다. 결백하시면 아무 문제 없을 겁니다. 상택은 결국 경찰과 함께 경비실을 나갔습니다. 나가면서 도훈을 한번 쳐다봤는데 그 눈빛에는 원망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경비실에는 도훈과 춘배만 남았습니다. 춘배는 힘없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도훈아, 내 차는 찾을 수 있을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경찰이 최선을 다할 거예요. 도훈은 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차는 차일 뿐입니다. 춘배는 아들의 손을 덮었습니다. 미안하다, 도훈아. 아버지가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아버지 잘못이 아닙니다. 절대로. 도훈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사흘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도훈은 춘배와 함께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조사실에서 경찰은 사건의 전말을 설명했습니다. 박상택 씨, 완전히 자백했습니다. 경찰은 서류를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박상택은 실제로 차량 절도 조직과 결탁하고 있었습니다. 고급 차량 정보를 빼돌리고 절도범들에게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는 역할이었죠. 대가로 상당한 금액을 받아왔습니다. 춘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계획된 거였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박상택은 김도훈 씨의 차량을 미리 찍어뒀습니다. 마이바흐는 부품만 팔아도 억 단위 금액이 나오거든요. 해외로 밀반 출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경찰은 계속 설명했습니다. 박상택은 그날 밤 일부러 주차선을 넘겨 주차했습니다. 경비원이 주의를 주도록 유도한 거죠. 그리고 의도적으로 경비원을 밀쳐서 CCTV에 찍히게 만들었습니다. 왜 그런 짓을 한 겁니까? 도훈이 물었습니다. 경비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의도였습니다. 차가 도난당하면 경비관리 소홀 때문이라고 몰아가려 했던 거죠. 실제로 CCTV 화면도 조작하려 했습니다. 춘배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기가 그런 함정에 빠질 뻔했다니. 그런데 김도훈 씨가 아버지라는 걸 알고 당황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커피를 사오는 등 선처를 구하려 했던 거죠. 경찰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박상택은 절도 조직과 연락하는 과정에서 번호판 교체 이야기를 했고 그게 결정적인 증거가 됐습니다. 통화 기록을 추적해서 조직원들도 모두 검거했습니다. 차는 찾았습니까? 도훈이 물었습니다. 경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천 컨테이너 부두에서 찾았습니다.
다행히 해체되기 전이었습니다. 내일 인도 가능합니다. 도훈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춘배도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경찰서를 나오는 길 춘배는 도훈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CCTV를 꼼꼼히 본 덕분이다. 아버지는 그냥 넘어갈 뻔했어. 아버지를 그렇게 둘 순 없죠. 도훈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이틀 후 박상택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도훈과 춘배도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법정에 선 상택은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눈빛은 흔들렸고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는 잘못했습니다. 돈이 필요했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서. 상택은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냉정했습니다. 계획적인 범행이었고 무고한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 했습니다. 이는 매우 악질적인 행위입니다. 판사는 엄중한 처벌을 예고했습니다. 상택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오는 길 상택이 춘배에게 다가왔습니다. 경찰이 호송하고 있었지만 상택은 춘배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춘배 아저씨 정말 죄송했습니다. 춘배는 상택을 바라보았습니다. 상택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라도 잘못을 인정하니 다행입니다. 나쁜 짓은 결국 들키게 되어 있어요. 춘배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상택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경찰에게 끌려갔습니다. 도훈은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춘배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사람한테까지 따뜻하게 대하시는군요. 미워해봤자 내 마음만 상해. 용서는 나를 위한 거야. 춘배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도훈은 아버지의 그런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날 저녁 도훈은 춘배를 자기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펜트하우스에 처음 올라간 춘배는 넓은 공간에 놀랐습니다. 여기가 내가 사는 곳이구나. 춘배는 천천히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넓은 거실, 높은 천장, 큰 창문으로 보이는 강남의 야경. 모든 것이 화려했습니다. 도훈은 춘배를 소파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직접 차를 끓여 가져왔습니다. 아버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도훈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7년 전 제가 집을 나갈 때 정말 화가 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제 꿈을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했죠. 춘배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걱정하신 거였다는 걸. 제가 실패할까봐, 힘들어할까봐 걱정하신 거였죠. 도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제 고집만 부렸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춘배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다. 아버지가 잘못했어. 내 말이 맞았어. 아버지는 내 능력을 믿지 못했어. 아버지. 그런데 도훈아, 너는 정말 훌륭하게 성공했구나. 아버지는 정말 자랑스럽다. 춘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도훈도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다시 가족으로 살 수 있을까요? 도훈의 물음에 춘배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말 기다렸다, 도훈아.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7년의 오해와 그리움이 그 순간 모두 녹아내렸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라움타워 주차장에는 여전히 고급 차들이 빼곡하게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녁 6시만 되면 춘배와 도훈이 함께 주차장을 걷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춘배는 여전히 경비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훈이 몇 번이고 그만두라고 권했지만 춘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이 일이 좋아. 사람들을 만나고 건물을 지키는 게 보람 있어. 춘배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던 도훈은 다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매일 저녁 춘배가 출근할 때 함께 내려와 인사를 나누고
밤늦게 퇴근할 때는 꼭 마중을 나갔습니다. 도훈아, 너 일 있잖니? 나는 혼자서도 괜찮아. 괜찮습니다. 아버지 보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도훈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춘배는 그런 아들이 대견하면서도 미안했습니다. 입주민들 사이에서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 경비 아저씨, 펜트하우스 사는 젊은 사업가 아버지래. 진짜? 그럼 엄청 부자 아들인데 왜 경비 일을 하세요? 아들이 모시겠다고 했는데 본인이 일하고 싶다고 하셨대. 입주민들의 춘배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지나치던 사람들도 이제는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춘배 아저씨, 안녕하세요. 아이고, 조심히 들어가세요. 춘배는 여전히 똑같은 미소로 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뭔가 씁쓸했습니다. 자기가 달라진 게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 아들을 알게 된 것뿐인데 태도가 바뀌었으니까요. 도훈도 그걸 눈치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훈은 입주민 대표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온 건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입니다. 도훈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제 아버지 김춘배 씨는 이 건물에서 10년간 성실하게 일해 오셨습니다. 저와 관계없이 아버지는 누구보다 훌륭한 분입니다. 입주민들은 조용히 도훈의 말을 들었습니다. 경비원이라는 직업이 낮은 게 아닙니다. 우리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밤낮으로 애쓰시는 분들입니다. 부디 그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훈의 말이 끝나자 입주민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누군가는 부끄러운 표정을 지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춘배는 경비실에서 도훈과 함께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도훈아, 오늘 입주민 대표 회의에서 무슨 말을 했다며? 별거 아닙니다.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렸어요. 내가 그런 말을 해줘서 고맙다. 하지만 나는 괜찮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어. 춘배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도훈은 아버지의 그런 담대함이 존경스러웠습니다. 아버지, 제가 하나 제안이 있습니다. 뭔데? 이 건물 관리 사무소에서 경비팀 관리 책임자를 찾고 있습니다. 낮 시간 근무고 급여도 지금보다 훨씬 좋습니다. 아버지께서 맡아주시면 어떨까요? 도훈의 제안에 춘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나는 야간 경비가 좋아. 밤에 일하는 게 익숙해. 하지만 나이도 있으시고 낮에 활동하시는 게 건강에 좋잖아요. 도훈아. 춘배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정말 이 일이 좋아. 내가 걱정하는 건 알지만 나한테는 이게 맞아. 알겠니? 도훈은 더 이상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선택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2달이 더 지났습니다. 라움타워에서는 춘배와 도훈이 함께 다니는 모습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입주민들은 이제 자연스럽게 두 사람에게 인사를 건넸고 춘배는 여전히 환한 미소로 답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젊은 부부가 이사를 왔습니다. 짐을 나르는데 엘리베이터가 복잡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춘배가 다가가 도왔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젊은 부부는 고마워했습니다. 춘배는 짐을 함께 날랐고 엘리베이터 운행도 도와줬습니다. 경비 아저씨, 정말 고맙습니다. 덕분에 쉽게 이사했어요. 별 말씀을요. 앞으로도 불편한 점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춘배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도훈은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밤 늦게 춘배의 근무가 끝났습니다. 도훈이 마중을 나왔습니다. 아버지, 수고하셨습니다. 그래, 오늘도 별일 없었어. 두 사람은 나란히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춘배가 말했습니다. 도훈아,
아버지는 정말 행복하다. 저도 행복합니다, 아버지. 내가 이렇게 자주 와줘서 고마워. 아버지는 이제 외롭지 않아. 춘배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도훈은 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앞으로는 계속 함께 있을 겁니다. 제가 약속드립니다. 엘리베이터가 펜트하우스 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고 두 사람은 함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도 춘배와 도훈은 매일같이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VIP 차주와 경비원이 아닌 아버지와 아들로 7년의 오해는 완전히 녹아내렸고 두 사람은 다시 가족이 되었습니다. 라움타워 입주민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회자되었습니다. 저 경비 아저씨 보면 마음이 따뜻해져. 아들과 함께 다니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아. 맞아. 진짜 가족의 모습이란 게 저런 거구나 싶어. 춘배는 여전히 라움타워의 야간 경비원으로 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옆에는 항상 아들이 있었고 마음속에는 따뜻한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이 펼쳐졌습니다. 당신의 하루에 작은 감동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걸어주세요. 다음 이야기도 따뜻하게 준비해 두겠습니다.